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AI를 예술 도구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창작자들 중에 AI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AI를 새로운 물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저작권 문제가 제일 저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명백히 좀 다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해결되기 이전에 좀 섣불리 경매 시장에 나갔다가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을까. 저는 뭐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도 AI를 활용해서 그린 그림이 어떤 박람회 대상을 받으면서 그때도 이제 저희 웹사이트 뜨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화제였어요. 운동이 떠올랐네요. 이 기계를 부숴도 산업혁명은 막을 수가 없었고, 아무리 반대를 해도 결국 AI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 않을까. 거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 권리, 음. 저작권이라든지, 쌤은 AI 이런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궁금해요. 저는 아이들 수업하면서 특히 작년부터는 챗GPT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아이들 질문 중에 제가 답변이 바로 떠오르지 못하거나 기억력이 이제는 저도 조금 나이가 들었다고 약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싶을 때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기왕이면은 한번 검색해보거나 물어보거나 음. 그렇게 답변을 보여주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챗GPT를 사용하는 과정, 방법도 보여주고 하는 게 꽤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종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아예 AI 챗GPT 나올 때부터 그런 얘기 있긴 했어요. 검색을 대신할 것이다. 저도 사실 검색용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수업 준비를 이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경우에 너무 많은 여기저기서 찾기보다는 거기서 챗GPT한테만 물어보면 얘가 다양한 답변 해주니까 제가 그거를 가지고 다시 검색 사이트에서 팩트 체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역으로 저는 좀 네, 작업을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AI가 최근 뉴스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예술의 세계, 창작의 세계로 들어왔을 때 항상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지난해에도 AI가 그린 그림 혹은 인간 예술가 혹은 뭐 인간 프로그래머, 개발자가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그린 작품, 그린 예술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만 거긴 저작권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또 한 번 논란이 된 건 이 그림들을 경매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는 괜찮으냐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는 그림도 제가 챗 GPT를 활용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저는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몇 개의 프롬프트만 입력해서 만들어내는 값이라 굉장히 좀 허술하기는 해요. 근데 요즘 생성형 AI가 진짜 이 그림을 만드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러이러한 분위기를 원하고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려주고 예를 들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AI가 만든 그림을 전시를 하고 있고 뭐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있고 근데 AI가 만드는 그림을 좀 다양하게 그려주고 이렇게만 입력해줘도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술가들이 그린 것과 다름없는 수준의 독창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실험적이기도 한 작품들이 AI를 활용해서 나오고 있고 그거의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번 토론을 통해서는 우리가 AI에 대한 전반 이해뿐만 아니라 AI 미술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그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또 나아가서 이 경매라는 거에 대한 의미와 이제 그것까지 좀 알아볼 수 있는 조금 토탈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세계 3대 최대 경매사라고 하는 크리스티 경매회사가 있잖아요. 크리스티에서 이제 2월 초부터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월 5일까지 AI 미술품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 경매를 개최를 했어요. 실제로 AI 미술품만을 대상으로 한 경매는 최초로 열리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보도가 많이 되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동안 AI를 활용해서 많이 작품을 만들어 왔던 그러니까 AI에 이미 친화적이었던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이 되었는데 이제 34작품이 출품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제 크리스티 측에서는 이번 경매 출품작이 온전히 100% AI 그린 게 아니라 인간의 손길이 가미된 거다. 그러니까 일종의 AI가 도구였다. 이런 식으로 밝혔었고요.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자마자 일각의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은 엄청나게 반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나누자면 AI에 친화적이지 않은 비판적인 예술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 크리스티 경매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AI가 인간 예술가를 착취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한 열흘 동안 뭐 6,300명 정도가 서명했을 정도로 굉장히 뜨겁게 반응이 일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AI를 예술 도구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창작자들 중에 AI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AI를 새로운 물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새로운 물감이다. 이 물감을 이용해서는 안 돼. 다른 작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기존의 화가들의 작품을 우리가 보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영감을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AI 예술 똑같이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AI 옹호론자들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반대 측은 예술 작품은 인간의 것이라는 우리가 기존의 어떤 고유의 우리 공감대가 있다는 거죠. 그 공감대를 해치는 것이고,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기술을 활용해서 누가 기술을 더 잘 쓰냐를 가지고 뭔가 하는 더 기만행에 가깝다라는 음,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아직도 AI들이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많은 그림들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의 문제가 AI 미술을 우리가 미술로 볼 것인가 아닌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뭐 경매는 다 아시겠지만 미술품 경매라는 거 경매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부동산 경매도 있고 한데 이제 하나의 물건을 많은 사람이 사고 싶어 할 때 가장 높은 가격을 쓰는 사람이 이제 그걸 사는 방식을 경매라고 하고 미술품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게 되죠.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그거의 가치를 사실 소비자가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정가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항상 미술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 오늘 10억에 팔린 그 작품이 1년 뒤에 20억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반대로 오늘 뭐 5억에 팔린 누군가의 작품이 내년에 뭐 2억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술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경매가 끝난 게 얼마 안 됐어요. 오늘 제가 녹화 날짜가 한국 시간 지금 3월 7일인데 결과가 아직 업데이트가 지금 뉴스 보도로는 안 돼 있는데 제가 그 크리스티 홈페이지 찾아봤거든요. 어,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솔드아웃은 아니더라고요. 완전 솔드아웃은 아니고, 34작품 중에 28작품이 판매가 됐고, 사실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우리가 왜 입찰가라고 해서 범위를 정하잖아요. 그 입찰가 내에서 조금 낙찰이 됐는데, 몇 작품은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됐더라고요. 총 판매액이 이제 한국 돈으로 약 10억 5천만 원 정도가 28작품이 팔렸고요. 최고가가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 래픽 아나돌 작품이 팔렸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가를 훨씬 뛰어넘은 가격 27만 7,2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억 원 정도에 판매가 됐어요. 아래 보시면 바로 이 그림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지금 화면 캡처하긴 했는데 이분이 지금 한국에서도 좀 굉장히 좀 핫한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높은 낙찰가를 차지한 작품이 이제 부부 작가인데 홀리 헌든과 매드 드라이허스트란 작품 두 분의 작품이 공동 작품이 이제 94,500달러 우리나라 돈 한 1억 3,600만 원 정도에 낙찰됐거든요. 그 그림도 보여드리자면 이런 그림. 이게 앞모습과 뒷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이런 그림들이 이런 그림이 낙찰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래 보여드린 작품들은 이제 그 크리스티 홈페이지를 제가 캡처해 온 건데, 이거 말고도 다른 작품들이 있었고, 이제 어떤 작품들이 있었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 참신하고 새롭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보았을 때는 괜찮은 예술 작품이다. 비싸게 팔릴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고요. 또 다른 음. 한편으로는 이거 첫 회니까 나중에 혹시 재판매가 되거나 이런 예술가의 경매가가 나중에 재산정될 때 첫 번째 나왔던 작품이라는 그 메리트 때문에 값이 올라가거나 가치가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어, 이 AI 확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체적인 미술 작품들의 가격은 굉장히 낮아지겠다는 그런 전망도 좀 해보았네요. 그러셨구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개념, 작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미술이라고 하면 뭐 예술가의 고뇌와 그 엄청난 창작의 시간과 고통 이런 것까지를 조금 포함하는 가치였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글쎄요, 뭐 AI를 작업하신 분은 다를 수 있겠지만 AI를 활용했을 때는 조금 더 그 과정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다 보니 또 뭔가 생산적인 명도 조금 대량 생산도 가능해 보이고, 그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경진쌤처럼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실 만한 상황일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림을 봤을 때, 와, 이거를 만약에 누군가 밝히지 않았더라면 AI를 활용한 그림이라고 알 수 있었을까? 사실 싶을 정도긴 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정말 앞으로 점점 AI가 미술이라는 혹은 창작이라는 도구로 활용된다고 한다면 그 범위나 혹은 카테고리의 지정이 명확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올해가 첫 해여서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좀 연장선에서 알려드리자면 작년에 혹시 영국 소더비에서 기억나시죠? 그죠? 네네. AI 로봇, 그죠? AI 화가 로봇인 아이다가 그린 그림이 그때 소돔이 경매에 출품됐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공유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후에 낙찰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어, 굉장히 높았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액수는 그렇죠. 가물가물해요. 네네. 여기 무려 18억 3천만 원에 네. 낙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사실 막 이제 뭐 이런 경매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자체로도 엄청난 화제였는데 그때 추측됐던 낙찰가가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굉장히 근데 와 상회하는 가격으로요. 엄청나게 상회한 18억 8천만 원이면 거의 뭐 9배, 8배, 9배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슈에 얻겠구나. 그 경제쌤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게 아이다가 그린 그림이 그전에도 있었고 전시가 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경매 시장에 나왔다는 뭔가 상징적인 것 때문에 가치를 더 인정받은 경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작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완벽하게 그린 그림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건과는 조금 더 차별화가 음. 있다. 좀 개념을 분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그러면 작년에 아이다가 그린 그림 저작권은 누가 갖는 거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다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아이다를 개발한 개발자가 저작권을 갖는 건가? 아니면 아이다가 뭔가 스스로 생성해내기 전에 학습을 했으니까 그 학습을 시킨 누군가가 저작권을 갖는 건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뭐 이 문제 토론할 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질문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다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준비해 오다 보니까 다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AI 미술품 경매가 가능할 것인가 가치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AI 미술품이 인간 예술품과 어떻게 동등한 가치로 인정받는 필요가 있나 혹은 차이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뭐 저작권 문제는 항상 중요하죠. AI 미술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할 것인가? 개발자인가? 프로그래밍을 훌륭한 사람인가? 아니면 실제 작업에 참여한 예술가인가? 예술가가 아닌 뭐 일반인인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음, 또 이제 가장 그 AI로 그려진 예술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학습 방식이거든요. 이제 과거 예술가들 작품을 학습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실제로 옹호론자들의 얘기처럼 어떤 과거 예술가들이 영감을 받는 거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무단으로 도용하는 거라고 봐야 되느냐. 혹은 좀 관련해서 그렇다면 원 저작자가 이거를 허용한다면 허락을 받고 학습한다면 그거는 괜찮은가? 또 다른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I 미술품을 둘러서 다양한 문제와 뭐 윤리적인 문제들까지 혹은 그로 인한 인간 창작 활동이 어떻게 축소될 것이며 또 가치가 어떻게 분리될 것이며 이런 것들까지 조금 넓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경식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AI 미술품 뭐 좀 축소를 생각해 보자면 경매상에서 거래되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모든 예술품, 모든 생산품, 이런 것들이 인간이 자유의지로 가격을 결정해가지고 판매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경매 시장에 언젠간 당연히 나오겠지 싶지만, 이게 저작권 문제가 제일 저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명백히 좀 다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해결되기 이전에 좀 섣불리 경매 시장에 나왔다가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을까 이런 게 가장 큰 우려 사항이기는 해요.
그러면 반대로 저작권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뭐, 판매, 거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네,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도 AI를 활용해서 그린 그림이 어떤 박람회 대상을 받으면서 그때도 이제 저희 음, 웹사이트에 뜨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화제였어요. 근데 그때 마치 엄청난 일이 벌어진 듯 했지만 그 이후로 끊임없이 AI를 활용한 창작품들이 나왔고 실제 미술뿐만 아니라 뭐 문학, 음악, 영화로 저변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 저도 무조건 동의. 저는 상업적으로도 너무 많이 퍼진 게 제가 최근에 네.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학원 홍보말이라든지 이런 전단 같은 것들 입간판도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에 이거 분명히 AI 그림이야. 확실히 알겠어 싶은 그런 태권도복을 입고 AI 꼬맹이들 글이 그려져 있는 이런 전단지 같은 걸 읽는 걸 보면서 아, 과거에는 비싸게 맡겼던 저런 그 사장님들이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미술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만요. 그 예술적 가치는 물론 떨어지겠지만, 현실 생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일상 속으로 점점 더 들어오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네요. 맞아요. 저도 사실 AI 미술을 찬성하는 지점에서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웹사이트를 운영할 때 이미지를 항상 찾을 때 뭐 무료 이미지 찾다가 제 마음에 안 드는 이미지도 훨씬 더 많아요. 고르기도 어렵고.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떤 그림을 원하고 어떤 분위기를 원하고 어떻게 디테일한 요구사항을 넣으면 그거에 얼추 맞는 내용들이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훨씬 더 유용한 측면이 있고요. 저는 제가 예전에 재미삼아 그런 것도 해봤어요. 제가 꾼 꿈을 누군가에 설명해주고 싶은데 이게 말로는 아, 묘사가 안 되니까 제가 이거를 말로 묘사를 그림으로 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하게 나왔나요? 비슷하게 나왔어요. 일종의 너무 놀이, 그냥 궁금하네요. 놀이처럼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네네.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굉장히 유용한 툴이 AI가 된 거죠. 저는, 말로 표현하는 거, 글로 표현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저처럼 뭔가 이건 잘하지만 저건 어려운 사람에게, 아, 나도 미술이라는 거, 미술을 통한 내 뭔가 감정 표현, 어떤 하고 싶은, 만들어내고 싶은 이미지 표현이 가능해졌다라는 건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동안에, 좀 진입장벽이 높았던 미술이라는 거를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같은 지점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학원 홍보물 유인물에 누군가 돈을 받고 했어야 될 작업을, 혹은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이용료를 내고 AI 툴을 이용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사실은 뭐 아주 사소한 일거리가 없어진 네. 셈이기는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왜 이거는 미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AI가 들어오면 직업이 양극화될 거라고 하잖아요. 초보의 기술을 쓰는 인간들은 남을 것이고 나머지는 다 사라질 것이다. 중간과 나머지 사라질 것이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미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전히 아주 어떤 상업물에서는 너무너무 디테일하고 저작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AI를 만들 수 없는 이미지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작업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내부에 소화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게 AI가 보여주는 미래 일자리의 모습이 여기서도 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아까 설명한 6천 명의 예술가들 반대 서명 이걸 보면서도 또다시 과거의 그 러다이트 운동이 떠올랐네요. 이 기계를 부숴도 산업혁명은 막을 수가 없었고, 아무리 반대를 해도 결국 AI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 않을까. 거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 권리, 음, 저작권이라든지 음. 일자리를 잃고 나서 그 급여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복지 문제, 이런 걸 해결하는 외적인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음.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저는 약간 예술이라는 부분만큼은 조금 다른 일자리와는 다른 성격을 띠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렸거든요. 예술의 뭐 개념을 우리가, 어,
우리가 그동안 예술이라는 파트는 인간의 마지막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A가 침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너진 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혼란일 수도 있을 것 생각이 들고, 예를 음, 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다른 분야에서는 정말 초고도의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 생존하고 나머지는 사라진다, 아예 대체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미술 시장도 일부 극소수의 미술가만 살아남고 나머지 미술가들은 AI로 대체되는 건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또 뭔가 미술이나 예술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음,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완벽하게 AI가 대체하는 거는 미술에서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아이다 같은 로봇이 그림을 그리는 작품들은 아이다 같은 로봇이 뭐 엄청나게 대량 생산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자체로 희소성을 띨 텐데 그런 거는 그냥 또 차치해 두고 앞서 이 34작품들이 AI를 활용해서 인간 예술가가 만들어낸 것처럼 인간 예술가가 또 다른 작업의 도구로 쓰는 건 저는 오케이인데, 예를 들어 개발자가 혹은 뭐 이런 사람들, 일반인들이 프롬프트만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고 그거를 경매에 낸다? 저는 좀 이것도 별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럴까요? 저는 경매에 나갈 수 없을 거라는 그 기본 전제가 좀 마음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어,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서 프롬프트로 사용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희소성이 없고 예술 작품의 가치에서 희소성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 음, 복제가 가능하고 희소성이 없는 작품이 경매에서 안 팔릴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크게 우려가 좀 안 되네요, 저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술가들이 AI를 뭔가 도구로 활용하는 만든 작품들을 한정적으로 경쟁력을 볼 수 네네. 있는 거고. 저는 왜 자꾸 이 생각을 하냐면 그 몇 년 전에 그 콜로라도 박람회에서 나왔던 작품 기억하시죠? 그 작품도 사실 결과를 보면 굉장히 뛰어나요. 이거를 뭐 어떻게 그렸나 싶을 맞아요. 정도로. 근데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미술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개발자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개발자들이 훨씬 AI를 잘 다룬다고 본다면 어, 그런 사람의 그런 사례가 앞으로도 없을진 않을 거거든요. 그죠? 네. 근데 그랬을 그러니까 때, 뭔가 새로운 장르라든지 새로운 이런 영역이 탄생하는 거다라는 말씀 잠깐 주셨던 것 같은데, 과거에 있었던 스포츠가 아니라 게임이 등장하면서 이 스포츠가 시장이 따로 형성이 되었던 것처럼 이 AI 미술이라는 시장이 그냥 별도로 존재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미술 시장이 존재를 하되 그 AI 미술 시장도 조금 분화가 되지 않을까. 네네. 뭐 완벽하게 AI가 제작해도 괜찮은 뭐 홍보물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정말 그 작가의 고뇌와 감정과 고통과 이런 것까지를 가치를 부여하는 예술에서는 AI가 100% 만들어내는 것들은 좀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연적으로 좀 카테고리 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기를 조금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에 반대하시는 많은 예술가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 흐름을 본인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사실 생각을 하기는 해요.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매가 다행인 건 이번 크리스티 경매가 이제 AI 미술품이라고 밝혔고 그 카테고리를 분리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그죠? 뭔가 막 이걸 다 합해가지고 AI를 쓴 것도 쓰지 않은 것도 혼합해서 그쵸. 가치를 인정한다. 여기까지는 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조금 분리를 하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조금 우리가 허용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조금 몇 가지를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 근거를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걸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미술 경매 얘기하고 있지만, 경진쌤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AI 미술의 어떤 저작권 문제, 혹은 이 작업을 하는 주체 문제까지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판매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개념을 넘어서서 AI 미술품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고, 어째서 인정할 수 있고, 어떤 건 인정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얘기할 게 많은 주제라서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또 다른 주제들을 던져드려봤거든요. 우리가 지금 경매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뭐, AI가 만든 예술과 인간의 예술 동등하게 인정받아도 괜찮을 것인가만 가지고도 얘기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AI를 우리가 뭐 창작의 도구, 새로운 물감으로 볼 수 있나? 아니면 인간 예술가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봐야 되는가?
우리가 로봇이 생산을 하듯이 화가의 작품을 완전 대체하는 기술로 가도 괜찮은가? 또 논쟁해 볼 만한 얘기일 것 같고요. 만약에 원작자 동의가 있다면 AI가 인간 예술 작품을 학습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해야 되는가? 정당한 문제인가? 또 봐야 하고 AI 미술품 저작권 보호 문제는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좀 극차화해서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토론 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글쓰기, 경매시장 거래되는 거에는 본인의 찬반 입장을 정하고 좀 의견을 주장하는 글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위에 제가 추가로 제기해드린 내용 논제 중에서 이제 본인이 가장 흥미로운 글을 골라서 함께 대화해 보신 후 그거를 써보시는 정리 활동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또 추가로 한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이게 경매라는 장치가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이 초등생들 자녀들과 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실제로 저희 아이한테 이거 경매 끝나기 전에요. 제가 크리스트 홈페이지 캡처해서 보낸 다음에 가장 비쌀 것 같은 작품을 골라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정말 재미있는 활동이네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경매자들의 마음과 우리는 다르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다 작품은 다를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드는 건 이거고 나는 이거에 얼마의 가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조금 재미삼아 놀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결과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왜냐면 저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 너무 궁금한 게 이미 해보신 활동이니까요. 네.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셨는지, 또 가족들 간에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치 기준이 그냥 본인의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각자 좋아하는 네네. 취향이 좀 달랐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유화 스타일의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좀 약간 유머가 있는 포인트를 좋아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좀 사이버틱한 그림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AI가 조금 활약을 했을 것 같은 그림을 고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어떤 서로의 기준을 비교한다기보다 서로의 취향을 조금 비교해보는 기회였거든요. 정말 그냥 회화 요소만 가지고서 취향을 비교해서 가격을 매기는 게 될 텐데, 정말 저희가 전통적으로 미술 경매 혹은 미술 작품이라고 할 때에는 화가의 생애도 알고 이게 유사한 게 몇 점이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되어서 가격이 책정이 되잖아요. 근데 AI 그림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취향, 음, 정말 그냥 단순하게 회화적인 그 취향만 딱 반영이 되는 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이거는 정말 기존 시장과는 다른 음. 새로운 시장으로 또 뭔가가 하나 세상에 열리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많이 전 드네요. 좀 거기에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퀘스트 경매 결과를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 AI 미술 시장도 작가의 이름값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런가요? 아까 그 가장 최고가 팔린 레필 아나도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뜨고 있는 작가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AI로 좀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각자 결과물을 가지고 경매를 하는 활동도 재밌을 것 같아요. 경매를 좀 이해하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경매라는 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내 그림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좋아해서 어떤 가치를 주는구나. 좀 이런 것들을 재밌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아이디어를 낸 이유는 뭐냐면은요. 요즘 초등교실에서도 AI 교육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런 수업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직접. AI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그림 작품을 만들어내게 하고 그거를 경매에 붙이는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림이 마음에 드는 이유를 직접 말로 애들이 설명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직접 생성형 AI를 통한 작업도 해보고 그거에 대한 표현도 본인이 해보고 자기 의도와 잘 맞는지도 좀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와, 이게 뭔가 AI와 경제와 자기 표현까지 결합되는 굉장히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에서 놀이를 해보면 또 좋겠다. 또 제안해 주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워낙 이런 활동들에 창의적이신 분이라 어떠신가요? 사실 오늘 이 영상 촬영 직전에 저는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 반고 전시회도 얼마 전에 다녀왔고 반고품으로 이런 느낌의 그림을 한번 새롭게 그려줘라는 그 멘트로 그림을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재밌겠다. 음, 이걸로 한번 아이와 다양한 알고 있는 화가에 대한 작품을 패러디해서 좀 만들어 보고, 이걸 만약에 팔면은 얼마가 될지, 그리고 실제 비싼 미술관에 걸려 있는 그런 작품들이랑 이거는 왜 가치 차이가 나는 것일지에 대해서 토론해보고 이야기 나누면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 AI 주제는 이제 우리가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 있어 한 주제고 또 아이들이 AI 미래를 사랑할 아이들이다 보니까 항상 이슈가 있으실 때마다 뭐 너무 깊고 진지하게 다루기보다 좀 놀이 활동을 통한다던가 부모님 뭔가 참여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서 좀 잊지 말고 대화를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